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국방장관이 왜 교체됐는지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들과의 서열이랄지 이런 것들로 보면 갑자기 김용현 씨가 국방장관을 가야 될 카등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때도 많은 의심이 혹시 모를 계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가장 튼실하게 지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앙고 3학년 학도 호국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충안고지 않습니까? 건의할 수 있는 사람도 계엄이 선포된 계엄의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입니다. 그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안고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며 경호처장 시절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과잉 심기 경호 논란을 일으킨 입틀막 사건뿐 아니라 군 간부들과의 한 비밀 회동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준호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이었던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이 사적인 모임을 이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다신 떠올리기 싫은 계엄이란 단어의 등장에 민심은 양극으로 요동쳤습니다. 이놈들은 역도야! 역도의 졸개야! 무려 45년 만의 계엄. 그 배경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제가 쭉 체크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무려 8번을 그 시점에 8번을 썼더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야당과 국회와 반대자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은 임기 첫 해부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쳐온 윤 대통령. 여러 공식석상에서 언급했지만 반국가 세력은 국가보안법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보장받는 당연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헌법 체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신도 합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다. 이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협적인 상황을 발생을 한 게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3일
국회 장악을 위해 명태균 씨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바로 이날 오후였고, 국회는 주요 쟁점들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대폭 감액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장 탄핵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표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간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될 것 같고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계산도 같이 깔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3일 누구도 예상 못한 사태에 서울의 밤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무력 충돌은 적었고 대치 상황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도 발표됐습니다. 포고령이 발표된 건 밤 11시. 하지만 자정 무렵에서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맞이한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병력이 출동한 곳 또한 극히 일부의 장소뿐. 방송사, 서울역 등 주요 장소들에 대한 점령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나 전두환 때 보면 쿠데타 일으킬 때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중과부적이었다. 김용현 장관은 서울의 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들이 계획을 잘못 짰는지 실행이 어설펐는지 모르지만 국회 장악에 실패하고 시민들이 대거 국회로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지난 8월부터 비상계엄 의혹을 받기 시작했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은 4개월여를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계엄령 해제 후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지금이 과연 비상계엄을 내릴 만큼 비상한 상황이냐고 되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내란을 획책한다고 비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예산 조정은 국회의 합법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포고문의 문구도 섬뜩합니다.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공포했습니다. 뒷부분이 처단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처단을 한다는 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에서 나온 문건에서 국민을 처단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를 쓴 사람이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헌법상 국회는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려 시도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자체부터 명백한 불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진입으로 헌법에 보장된 의결권마저 행사하지 못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계엄군이 들어오기 직전
국회는 가까스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군 통제 대상이 아닌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계엄이 발의가 되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병력들이 국회로 난입을 계엄군이 했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법적 근거 없이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철수했고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거는 우리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요. 내란죄 구성해 보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화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은요, 헌법에서 설치한 기관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그건 딱 맞아요. 근데 폭동이냐가 남는데, 이 폭동의 범위를 우리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력 행사, 실력을 행사하는 거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넓게 봐요. 근데 이번에 보면 공수부대 그 특전사 요원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청을 진입했어요. 이게 폭동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라는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건 뭐 명백하다고 봅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있고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가 있는데 둘 다 모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실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 내란과 군사 반란으로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17년 선고받은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거의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조차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6시간 만에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식과 법치를 강조하며 당선됐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그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비상계엄이 국회 반대에 막혀 6시간 만에 해제된 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내각은 총사퇴를 논의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법치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라면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군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비극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